그 당시에 가진 생각이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그러니까 4년제를 간 친구들, 좋은 대학 명문대를 가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빨리 돈을 벌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밖에 길이 없어 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쉰 적도 없고 정말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오늘도 지금 4시간 자고 온 상태거든요. 멀쩡해 보이시는데. 아 그런가? 근데 막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갖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원을 충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사서 돈을 벌어야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사업이나 이렇게 창업을 꿈꾸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실 만하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시간을 써서 시간을 쓰는 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내가 쓰는 시간에 지수,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지수적 성장을 하는 이렇게 지수적 성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정명 씨 같은 경우는 택배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또는 그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그 몸으로 느끼는 게 빠르실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택배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IT화 되고 있는 걸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런 속에 기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사장님 말씀처럼 좀 여기서 제 커리어를 좀 더 크게 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보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본인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혁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제 앞으로 저의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추천해주고 싶으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추천해드릴 모임이 많이 있고요. 저는 언택트 사회에 이 물류가 혁신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물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창업자들 추천하고 싶고요. 네네. 비슷한 연배지만 다양한 활동이고 약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시는 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 만나뵐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중개 수수료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결 환해진 표정. 종명 씨는 다음 링크를 찾아가 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런뽀라는 업체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강서구에 왔습니다. 세탁을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택배 배송을 할 때 간혹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규모가 크네요. 오늘 좀 이렇게 한번 구경도 시켜주시고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배송하면서 이것들이 막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평소에는 빨래통으로 쓰다가 네. 내가 이제 세탁을 맡길 때는 문 밖에 내놓고 네. 모바일로 클릭하면 아. 주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집 안에다 그냥 넣어놓고 네, 쓰는 집에서 건가요? 빨래통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 되면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잘 쌓여서 네. 다시 이제 다음 날까지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스마트 팩토리여서 네네. 기존에 수작업을 했던 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를 아주 많이 시킨 공장이라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세탁물을 가져와서 그냥 사람들이 세탁기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군요. 창업이 곧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일까? 종명 씨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1년 만에 이 정도 규모면 엄청 성공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어디에다 이제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다를 것 같은데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지역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도권, 경기 쪽까지는 금방 확장을 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좀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 지금도 1년 만에 엄청나게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도 어쨌든 이제 잘 힘들긴 하셨지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각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표님 약간 그 사업적인 DNA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다 그냥 좀 약간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냥 일반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작정 나와서 이제 한 10년 전에 무작정 나와서 이제 그 벤처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근데 뭐 너무나 많은 실패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그 모델이 네. 이 마지막 모델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10번은 사업 모델을 계속 이제 피버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보고 실패해서 요거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이제 했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두렵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는 게 더 비전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네. 사실 스타트업은 90%가 망해요. 90% 이상이 10개의 사업을 시작하면 9개가 망하는 게 그러니까 훨씬 실패 확률이 높죠. 매일매일이 두렵죠. 정말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은 뭐 사업을 하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유로웠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닌 듯합니다. 왜 종명 씨는 열심히 일하고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안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1970년생이고요. 지금 청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KBS 기자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볼 때 이제 노동은 더 이상 큰 돈을 벌기가 좀 어렵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재테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12월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엄청난 달러를 풀어서 그걸 통해서 자산 가격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유층이 보유한 주가는 경제 상황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치솟아 오른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주가가 오르니까 부유층들은 먼저 불을 빠르게 불렸고 주식으로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에 비해서 실물 경제에 의존하는 중산층은 부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이에 비해서 노동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면서 3월에 이번에도 또다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선언하니까 밀레니얼 세대도 이건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이걸 먼저 알아챘고요. 양적 완화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 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밀레니얼 세대가 갖는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앞으로 겪게 될 10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